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 경우의 수 순열 조합으로 하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원래 벡터를 지난번 했는데 벡터가 아니라 수열을 하라고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벡터를 안변사에서 벡터를 좀 했는데 좀 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고 그 수요일 날 수열,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은 그냥 주제 특강 해가지고 약한 거 해주라 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약한 거를 해주세요 하고 싶으면 월요일 날 단체로 다 모였을 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벡터 같은 거는 총 3교시 나눠져 있으니까 네. 한 교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를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지난주에 했잖아.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한 번만 더 할게. 돌아오는 수요일 날. 그러고 나서 그 수요일 이거 수요일 할 거고 오늘부터는 금요일 날은 이제 이 뭐야 빨간색 왜 이렇게 화통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확률을 주로 할 때인데 일본 입시에서 이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약대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이거든요. 통계는 좀 쉬워 해볼 만한데 확률이 어려워요. 그러면 확률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경우의 수 때문에. 경우의 수가 어려운 확률이 어려운 거거든요. 경우의 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확률을 이제 영어로 probability라고 해요. probability 그래가지고 the probability of event A. 이벤트라는 게 뭘까요? 이벤트? 사건이라는 뜻이거든. 우리가 사건하면 살인사건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벤트 하면 뭔가 좋은 거 그지? 오늘 3월 14일 이벤트 이런 날인데 이벤트의 확률이라고 했을 때 이 확률의 정의를 읽겠습니다. P하고 이 오브의 이응이 이응이란다. O가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고 A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게 A의 확률이란 표현이고 여기에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일어날 수 있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이 사건 A의 경우의 수 너무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 A의 경우의 수 색깔 바꿔야 돼. 자 이렇게 된 거를 확률이라고 그래요. 파란색으로 하든지 온색으로 해보시죠.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사건 A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하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사위 눈을 하나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눈의 경우의 수는 육면체고 6가지겠죠. 근데 사건 A를 만약에 이벤트 A를 뭘 두냐면 짝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라. 짝수의 눈. 그러면 짝수의 눈이라는 거는 2하고 4하고 6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심플한 경우에 2하고 4하고 6밖에 없는데 그럼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지. 그래서 6분의 3에서 약분을 하니까 2분의 1 이렇게 확률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결국은 확률을 계산해서 답을 쓰면 얘는 1하고 0 사이 1도 포함되긴 하겠지만 요 값이 나와야 돼. 확률 구하라는데 이제 뭐 365요 이렇게 답 쓴 사람에서 잘못된 거죠. 확률은 0하고 1 사이 값이 나와야 되고 경우의 수는 이제 엄청 크겠지. 많겠지. 경우의 수는요. 그래서 뭐 100가지면 100가지, 365가지면 365가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하고 경우의 수에 대한 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이제 흔히 얘기해서 노가다 띄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노가다 띄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놓친다고. 하나라도 놓치면 답을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좀 요령껏 구할 것인가, 좀 어떤 편하게 구할 것인가, 그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잘 구하는 방법 중에 알려진 게 이제 순열과 조합 이런 것들이 다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한 거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순열과 조합에 대한 설명을 또 좀 할게요. 자, 보면 이제
순열이라고 해서 퍼뮤테이션이라고 있어요. 퍼뮤테이션. 이게 P가 순열이라는 영어 단어 퍼뮤테이션에서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N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R개를 뽑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순서 있게 나열한다. 예를 들면 공이 있는데 100, 200, 300이 있어요. 여기서 두 개를 뽑아요. 두 개. 그럼 여기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두 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해 보자. 그럼 이제 이걸 노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쓰기를 이제 이렇게 쓰겠지.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순열이라는 게 순서 있게 나열하다 이런 뜻이야. 순서 있게 나열. 순서 있게 순서가 있어야 돼요.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순열이라고 하는데 자. 세 개에서 두 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한다고 했을 때 노가다 띄워볼게요. 예를 들면 1번하고 2번을 뽑았어. 그죠? 그래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2번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도 있고 2번, 1번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2번이 아니라 1번, 3번을 뽑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1번, 3번 할 수도 있고 3번, 1번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3번을 뽑아서 2번, 3번 나열할 수도 있고 3번, 2번 나열할 수도 있고 그럼 총 나열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이걸 보니까 몇 가지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여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갖다 이렇게 노가다 띄는 게 힘드니까 좀 더 테크닉적으로 알려준 게 이거더라고요. 3P2라고 한다는 거야.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할 때는 3P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3 먼저 쓰고 P하잖아. P에서 한 칸을 P에서 이렇게 이 2라는 게 두 개 쓰라는 거야. 그럼 3을 기점으로 해서 P에서 하면 이렇게 하면 두 개를 쓴 거죠. 하나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공식을 외우면 돼요. 그래서 3이 6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NPR의 원래 공식은 이렇게 쓰거든요. n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n 팩토리얼 이렇게 써요. 팩토리얼. 그러니까 n 팩토리얼 이게 무슨 말이냐? 5 팩토리얼 이거 5 팩토리얼이라는데 5에서 해가지고 느낌표가 팩트가 개개의 사실이라는 뜻이지. 팩트. 임팩트, 진실로 뭐 이런 영어 단어들 뜻이. 그럼 5에서 시작해가지고 1까지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야. 그래서 5, 4, 3, 2, 1 이렇게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지. 5, 4, 3, 2, 1. 그럼 이거 다 곱하면 이거 120. 이건 하나 암기해 주면 좋아요. 5 팩토리얼 120. 5 팩토리얼 120. 이거 뭐 비번으로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 1, 2, 3, 4, 5, 6 느낌표. 6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럼 만약에 6 팩토리얼이면 얼마야? 6 곱하기 5, 4, 3, 2, 1 이게 5 팩토리얼이니까 6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5 팩토리얼을 외워두면 좋잖아요. 그럼 6 곱하기 120이니까 720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고 원래는 이렇게 이제 P를 계산하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제 외웠을 때는 3P2, 3에서 시작해가지고 두 칸 쓴다. 3P2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순열, 경우의 수 구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n하고 r을 곱하는데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작은 3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 5P4는 뭘까요? 5에서 일단 시작하고 4개를 곱하는 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뭐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야. 5, 4, 3,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4개. 그럼 답이 50, 4, 3, 12 해서 120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기호를 잘 활용해서 경우의 수 구할 때 이렇게 노가다 뛸 거를 노가다 안 뛰게 해준다는 거야. 됐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순열 이거 보면 다 적었죠. 자 그러면 이제 조합을 한번 설명하고 조합이라는 것은 영어로 콤비네이션.
우리가 피자 중에 콤비네이션 피자 있잖아요. 그죠? 하필이면 이거 설명할 때 예전에 그 학생이 남학생인데 아들 이러면서 엄마가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전화 잠깐 받아도 돼요? 엄마한테 급한 전화 같은데 전화가 탁 왔어. 받아봐 했더니 걔가 이제 목소리 이거 좀 줄였어야 되는데 소리가 다 들리는. 아들 수업 끝나면 피자 사줄게. 아 치킨 사줄게. 이러는 거야. 뭐 사줄까? 뭐 주문해놓을까? 그러니까 얘가 교촌 이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교촌 사줄까? 그러니까 아니 얘가 네네 이랬어. 아 교촌? 아니 네네. 그러니까 그래 교촌. 아니 네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끊었어. 다음날 궁금해가지고 엄마가 뭐 주문해놨대. 그랬더니 교촌 주문해놨다고. 자기는 네네 치킨을 원했는데. 자, 콤비네이션이 뭐냐면 피자 중에 도우에다가 아무거나 막 때려 넣어가 구운 게 콤비네이션 피자야. 그러니까 조합은 뭐냐면 순서가 없다는 거야. 순서 없이 나열한다. 순서가 없어. 그냥 아무거나 나열하면 돼. 그 순서가 없이 나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면 1, 2, 3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순서 없게 나열하면 얘를 아무리 자리를 바꿔봤자 그냥 이건 거야. 번호를 지워버린 거지. 그러니까 한 가지인 거지. 그죠? 이게 순서가 없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얘를 세 개를 나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3팩토리얼이라고 그래요. 세 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 개를 나열하는 게 왜 3팩토리얼인가 이게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 칸이 있는데 여기다가 첫 번째 칸에다 넣을 수 있는 거는 3 아니면 2 아니면 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3이 내가 쓰였다고 뽑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1, 2 갖고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여기는 1, 2 중에 하나를 넣은 거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게 1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2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이걸 다 곱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3팩토리얼이라고 해요. 3팩토리얼이 아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가지가 되는 거지. 이런 순열을 직선으로 나열한다 해가지고 직순열이라고 해요. 직접 이렇게 나열하는 거지. 그런데 얘를 갖다가 번호를 떼버리면 한 가지밖에 안 나와. 그러면 얘가 한 가지가 나오게 하려면 이 직순열인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약분이 돼서 이게 1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개념이. 이해돼? 그래서 이 조합이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C를 따가지고 기호를 가져와서 NCR이라고 하는데 NCR은 공식이 이렇게 돼요. NPR. N개에서 R개를 뽑았어 일단. 순서 있게 뽑았어. 그런데 순서를 없애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서를 없애느냐? 뽑은 R개를 직순열로 이렇게 나열해버리면 돼. 그래서 R 팩토리얼을 나눠줘 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럼 약분해서 한 개 이렇게 되듯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NCR은 NPR을 한 다음에 R 팩토리얼로 뽑은 애를 갖다 직순을 나눠버리면 된다는 거야. 됐죠? 그럼 예를 들어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 5C3은 어떻게 될까? 5C3은 그죠? 5P3 나누기 원래는 5P3 나누기 그죠? 5P3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근데 5P3이라는 게 뭐예요? 5에서 시작해서 3칸 쓰면 돼. 그럼 5, 4, 3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3개 뽑은 걸 직순으로 하는 거지. 3팩토리얼. 3, 2, 1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약분하니까 없어지고 2, 5, 10, 10까지 나오는 게 답이 나온다. 됐죠? 그래서 순열을 알면 조합은 뽑은 애, 알게 뽑았잖아요. 그 알게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순열을 알면 조합은 그 참고로 순열보다는 조합의 가지수가 더 작아지지 무조건. 순서를 없앴으니까 경우의 수가 더 작아질 거야. 개수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순열과 조합에 대한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 자, 이 기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노가다 띄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엄청 헷갈리고 한 개라도 놓치면 답을 틀려버리는 그죠? 그래서 확률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 못해서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 정확하게 계산하는 순열과 조합을 좀 잘 했으면 한다. 됐죠?
카메라가 위치가 앞으로 당겨오니까 목소리가 아마 마이크 안 써도 좀 잘 들어갈 것 같아. 그죠? 멀리 있으면 이게 목소리 잘 안 들려서. 아무튼 조합하고 순열 기호 쓰는 거 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풀면서 중간중간에 이거가 가장 기본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특이한 게 나오는 걸 설명할게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색깔을 또 바꿀까? 자, 1번 문제. 1번 문제를 보면 자연수 1, 2, 3, 4, 5, 6과 5개의 네모가 그림과 같이 배열되어 있을 때 5개의 네모 중에 2개를 선택하여 더 센 기호 플러스로 바꾸고 나머지 3개의 네모는 지운 후에 만들어진 식을 계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 4, 5, 6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12 더하기 3, 4, 5 더하기 6. 그러니까 네모 중에 2개는 선택해서 더하기 기호를 넣고 나머지 지우면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 계산해 보니까 363이래요. 그쵸?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준 가지고 이와 같은 방법 계산한 결과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구해봐라 알겠어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구해봐라. 가장 큰 수는 어떻게 하면 만들고 가장 작은 수는 어떻게 만들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앞에서 배운 순열조합과 전혀 상관없는 거야. 경우의 수가 어려운 게 순열조합이라는 거는 어떤 테크닉, 기술적인 거를 배운 거고 기본적인 밑바탕은 생각하는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 사고력.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좀 유리하긴 해요. 사고력이. 근데 머리가 좀 나빠도 연습하면 돼.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2,000개 외웠어요. 경우의 수 관련된 문제들을. 그러니까 나도 머리 좋은 사람이 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나 타고난 IQ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몇 개 좀 외우면 돼요. 그러면 좀 편해져.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 더하기가 일단 2개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 그쵸? 가장 큰 수는. 그러면 1, 2, 3, 4, 5, 6 중에 가장 큰 수 3개를 이쪽으로 모는 거지. 4개를 몰아버리면 더 클라나? 1 더하기 그치 4개를 몰면 더 크겠네.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나머지는 이쪽으로 다 모는 거야. 그럼 가장 크겠죠. 그런데 그 1, 2, 3, 4, 5, 6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 지금 1 네모, 2 네모, 3 네모, 4 네모, 5 네모, 6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있어.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게 이런 판단의 문제가 있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세팅된 값은 디폴트 값은 1, 2, 3, 4, 5, 6의 순서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죠. 마치 내가 임의로 6을 먼저 쓰고 이러지 못하겠지. 그지? 지금 문제를 잘 해석해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확률이라는 게 옛날에 그 페르마라는 사람이 있어. 그 페르마가 변호사인데 수학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때 당대 최고의 수학자가 파스칼인데 페르마가 파스칼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도박을 하다가 전원이 나가서 도박이 중단됐는데 그때까지 2승 1패였다는 거야. 근데 3승을 먼저 한 사람이 돈을 다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2승 1패에서 경기가 중단됐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를 가지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거야. 변호사가 변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확률이라는 거야. 이 학문이 생긴 건데 그러려면 그 해석을 잘해야 돼. 법이 다르고 다르다고 해서 그럼 이게 세팅된 디폴트 값인데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숫자가 클수록 그죠? 일단 4개가 한 뭉탱이로 모여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 3, 4, 5, 6 이렇게. 그럼 얘가 가장 큰 수가 되겠네.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뭐야? 계산하면 3, 4, 5, 9가 돼. 이게 가장 큰 수야. 자, 그럼 가장 작은 수는 어떻게 하면 가장 작은 수가 될까? 한번 잘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 작을까? 더하기가 2번 들어가야 되고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이디어다.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좀 몇 번 지우다 보면 그지?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봐. 자, 이거 맞춘 사람 오늘 내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초콜릿 가나 초콜릿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이거 맞춘 사람. 어떻게 하면 가장 작은 수가 나올까? 두 자릿수. 오! 오, 그러면 1, 2. 2 플러스 3, 4 플러스 5. 이야, 정답입니다. 하나 주고 좀 이따 할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기다. 이쪽에 재능이 좀 있네. 머리 자체가 좋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답 맞아요. 이거 차를 구하면 돼요. 차를. 알겠죠? 이걸 생각했는 사람은 그냥 생각한 거야, 그지? 근데 이걸 생각 못하고 남들이 생각한 걸 보고 아, 저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 또. 근데 이걸 보고도 나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이제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되는데 아무튼 이거 계산하면 3357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357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수학에서는 일본어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잘 해놔야지 이런 문제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 공부 열심히 하길 바라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있는데 그거에 뭐 제곱이래요. 이걸 전개했을 때 얘를 전개하면 항의 개수가 나오는데 항의 개수가 총 몇 개일까? 이거 노가다 뜨면 되지 사실은. 맞아요? 노가다 뜨면 돼. 몇 개일까요? 한번 해보시면 정답은 몇 개 나올까? 노가다 뜨는 게 더 빨라 이런 거는. 그러니까 노가다 뜰지 안 뜰지를 판단을 빨리 하면 돼요. 이건 노가다 뜨는 게 더 빠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노가다란 말 일본 말이라고 막노동이라고 바꾸라는데 입에는 노가 아니죠. 이거 전개하면 x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 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하나씩 곱해지잖아. 그럼 몇 개 나와 여기서? 3개 나와. 그럼 이런 게 몇 개 있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3개 있지. 곱하니까 답은 9, 3, 3, 9 9개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항의 수는 9가 정답이 돼요. 이해됐지? 리안이는 저기 선생님 생각에 혼자 그걸 보기가 좀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듣고 있어도 돼. 이거 같이 듣고. 이분이 저 어떤 말을 어? 분열이라고 하면 이 경우의 수 구하는 거는 모든 거는 똑같아요. 경우의 수 구하는 거는. 이거 히터 한번 좀 꺼주면 좋겠는데, 그지? 되게 덥기도 하고 저기 머리에 별로 안 좋아요. 너무 뜨거운데. 그래서 이것도 경우의 수 구할 때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써서 몇 가지인지 알아내는 건 다 경우의 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됐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또 해볼게요. 3번 문제를 보면 수학책이 3권, 영어책이 4권, 책꽂이에 있는데 수학책 3권을 이웃할 꽂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랬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수학책이 3권이 있어요. 그럼 수학책 3권을 이제 내가 A, B, C라고 할게요. 이런 게 이제 뭐인 거야. 수학책 3권 어쩌라고 해서 3 쓰면 안 되고 A, B, C. 그 다음 영어책 4권. 영어책 4권은 소문자로 쓸게. A, B, C, D 이렇게. 소문자로 써볼게요. 이건 내 방법이에요. 근데 수학책 3권은 이웃하래. 그럼 얘는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이웃한다고. 묶으라는 거야. 한 덩어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포장 쳐가지고 묶으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배치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웃한다는 게 한 덩어리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이에 누가 끼면 안 된다는 거야. 이웃한다는 게. 그럼 얘를 한 덩어리로 했어. 그럼 총 몇 덩어리가 있는가? 5 덩어리가 있는 거지. 얘 한 덩어리, 2 덩어리, 3 덩어리, 4 덩어리, 5 덩어리 이렇게. 처음에 이걸 태어나서 처음 배울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렇게 하나보다 따라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 구하는 거는. 그러면 5 덩어리니까 5 덩어리 배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이. 그게 5팩토리얼입니다. 그럼 이게 5 덩어리 배치하는 방법이니까 5 팩토리얼이야. 근데 이대로 끝내려고 하니까 어떤 애가 머리 좋은 애가 이러는 거. 선생님 이웃한 얘도 자기들끼리 자리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A, B, C 자기들끼리 자리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지. 그럼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뭐야?
3팩토리얼입니다.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5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니까 5팩토리얼을 우리가 120으로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다산 콜센터, 서울의 다산 콜센터 전화번호가 120번. 나는 혹시 누군가가 이거 번호 정할 때 이걸 알고 정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5 팩토리얼. 그치? 120번. 서울시에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번호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나 지금 무슨 버스 종류소 있는데 여기서 어디 가는, 여기가 지금 선릉역인데 여기서 버스 몇 번을 타면 잠실 롯데월드를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준다고. 이거는 3, 2. 이거 3에서부터 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러면 이게 6이죠. 6. 그럼 6하고 120 곱하니까 720. 정답입니다. 확률끼리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경우의 수예요. 확률은 뭐 분의 뭐 이렇게 분수로 나와. 전체 분의 사건.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그냥 가지수인 거야. 확률은 답이 절대 이렇게 뭐 720 이렇게 안 나와. 확률 아까 뭐라고?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 나와요. 경우의 수까지 이렇게 할 때는 곱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3팩토리얼을 추가했을 때 네. 곱하는 거예요. 그렇지. 얘랑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할 때 곱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지금 이렇게 5개가 배열된 상태에서 얘도 동시에 자기들끼리 잘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곱의 법칙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 잠깐 줄게요. 3번을 이해해서 4번 문제 풀어야 돼요. 문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남학생 3명과 3명, 그 다음에 여학생 3명을 이웃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남학생 3명을 내가 A, B, C라고 두고 여기를 X, Y, Z라고 할게요. 이랬을 때 문제 요지가 뭐냐면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여학생 3명을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머리의 아이디어인가? 여학생 3명 사이에 남학생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치? 이 말을 지금 선생님한테 듣기 전에는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듣고 나서 그러면 되겠네 라고 이해할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머리가 괜찮은 편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X하고 Y하고 Z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야. 그럼 여기에 남학생들이 끼어 들어가면 돼. 그럼 남학생들이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선생님, 요 사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양옆도 있겠네요. 맞아. 양옆도 있는 거야. 여기에 남학생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간이 4개가 있는데 여기에 A, B, C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 그쵸?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하면 공간이 총 몇 개 있어? 4개가 있지. 4개가 있는데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지. 남학생도. 그러니까 P가 되는 거고 몇 명을 배치하는가? 4개의 공간에다가 3명을 배치하는 거죠. 이게 4P, 3이 남학생 배치한 거야 지금. 곱하기 동시에 이 학생들은 X, Y, Z가 떨어져 있지만 얘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는 있지. X, Y, Z가 아니라 뭐 Y, Z, X 이럴 수도 있잖아. 그게 뭐야? 3팩토리얼이야. 맞아요? 이거 빠뜨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해보면 4에서 P에서 3칸 쓴다 생각하면 되지. 4P, 3 어떻게 한다고? 4, 3, 2 이렇게 한다는 거야. 곱하기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거 다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144. 답이? 144. 5번이 정답이 나오네. 이거 계산하면 되죠? 이거 구구단이니까. 됐죠? 지금까지 안 어렵지? 어려워요? 자, 그러면 또 이제 5번도 한번 해봅시다. 5번. 지금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우의 수를 배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몇 번 배웠는데 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쌓아나가는 재미가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의 수를 하나씩 알게 될 때 그 기쁨,
자, 영석이는 부모 및 2명의 누나와 함께 사진을 찍으러 온다. 그러니까 영석이까지 포함하면 5명 있는 거야 지금. 자, 부가 있고 아빠, 모가 있고 그 다음에 누나가 2명이야. 누나 2명을 A, B라고 할게. 그리고 영석 이렇게 5명이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사진을 찍는다는 거야. 그런데 5명이 나란히 서서 찍을 때 부모가 양쪽 끝에 서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자, 부모가 양쪽 끝에 서는 방법은 부하고 모를 먼저 해놓고 요 사이에 한 칸, 두 칸, 세 칸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세 개를 세 칸이잖아요? 세 칸을 순서 있게 나열할 거지. 그러면 3P 몇 명 뽑아가지고 3명 중에 부모 제외하고 3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3P3. 이 3P3이 뭐냐면 결국 3팩토리얼입니다. 알겠죠? 3팩토리얼이라고 처음부터 해도 되고 3P3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부모. 이 부모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자리를 부하고 모가 바꿀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거기에서 몇 가지가 나와요? 2가지가 나오겠죠. 둘이 자리 바꾸면 그래서 2. 그래서 정답은 이거 2개 곱하는 거야. 2하고 3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3팩 곱하기 2니까 3팩이 6이죠. 3, 2, 1 곱하니까 6 곱하기 2니까 12가지.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거의 정답은 12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돼요 지금? 내가 예전에 이 선생님이 우연찮게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 중에 선생님보다 머리 훨씬 좋은 애들이 있어 가끔 보면. 그래서 특이하게 푸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런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생각에 틀이 달라.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나는 그냥 내가 배운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사람일 뿐이야. 내가 여러분보다 결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니까. 특히 이 부분 경우의 수 나왔을 때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 겸손하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할 뿐인데 선생님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요 라는 의견이 있으면 자기 방법대로 해도 돼요. 맞추기만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할 때 보면 이제 그 머리 좋은 애들이 드러나가지고 내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혹시 이 중에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를 보니까 부모는 앞에 앉고 영석이와 누나들은 뒤에 나란히 서서 찍는 방법에서는 뭐냐 이겠죠. 그럼 부모가 앞에 앉으니까 부하고 모가 무조건 앞에 앉아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세 칸을 이제 누나 둘하고 그 다음에 영석하고 그죠? 방법이래. 그럼 누나를 A, B라고 하고 영석을 이렇게 영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앉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거. 세팅 조건이야. 얘는 무조건 부모는 무조건 앞에 앉아야 돼. 그쵸? 그럼 여기서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쵸? 한 덩어리로 보고 아니네. 얘를 또 다르게 뒤로 돌리면 안 돼. 얘는 그냥 고정된 거야. 이 상태에서. 맞아요? 그럼 얘만 세 개만 자리 바꾸는 거지. 작은 그럼 그게 뭐야? 3팩토리얼이겠죠. 그런데 부모가 앞에 앉는 가지수에서 잘 생각해 보면 자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또 그게 2가지지. 그래서 이걸 곱하면 된다. 그럼 답이 얼마야? 2 곱하기 3팩토리얼 6이니까 이것도 12가지. 답이. 그쵸? 맞나요? 정답이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경우의 수 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 경우의 수 한 번도 안 배웠는데도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 좀 수업 태도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좋은 거야 본인이. 자, 6번 봅시다. 어느 회사원이 처리해야 될 업무는 A, B를 포함하여 총 모두 6가지인데 이 중에서 A, B를 포함한 4가지 업무를 오늘 처리하고 A를 B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 오늘 처리할 업무를 택하고 택한 업무의 처리 순서를 정한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제 6번 어려워. 이게 만약에 지금 일본어로 출제됐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풀어내야 되는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한국어도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말도 이게 뭔 소리야 이러는데 일본어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지. 그죠? 의치학 유학 시험 문제에 하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있더라고. 특히 약대가 하통을 많이 하더라고. 왜 그럴까를 잘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들 약 같은 거 있잖아. 먹을 때 뭘 먼저 먹느냐 나중에 먹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경우의 수 조합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된다. 자, 처리해야 될 6가지 업무를 A, B, C, D, E, F라고 만약 한다면 그죠? A, B를 포함한 총 모두 6가지를 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6가지 업무를 A, B, C, D, E, F라고 만약 해요. 근데 A, B를 포함한 6가지를 했는데 질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A, B를 포함한 4가지 업무는 오늘 처리한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4가지 이거를 오늘 처리한다라고 찍었어. 그러니까 A, B는 무조건 오늘 처리해야 되고 4가지 업무가 이 C, D, E, F 중에서 2개를 뽑아와야 되는 거야. 오늘 처리할 거를. 그쵸? 여기까지 이해돼요? 맞아? 그러면 오늘 처리할 업무는 일단 A, B는 무조건 뽑힌 상태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A, B는 사실상 없는 거나 다를 거 없는 거지. A, B는 무조건 뽑혀 있는 상태에 해야 되니까. 그럼 남아있는 C, D, E, F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할까? 4개를. 근데 이게 업무 순서가 중요하죠? 중요해? 안 해? 이 문제에서 지금. A를 B보다 먼저 이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A를 B보다 먼저 해야 돼, B를 A보다 먼저 해야 돼. 이 순서 중요해 지금? 그런 말이 있어 지금? 어디에 있어? 어느 줄에 그 말이 있어요? A를 B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 거기다 밑줄에요. A를 B보다 먼저 처리해야 돼. 그건 내가 부등호로 표시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이제 무조건 이거 상태로 고정된다. A를 B보다 먼저 해야 된대 이거는. 그럼 여기서 A하고 B를 차리 바꾸는 거는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럼 얘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 경우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할 건 없고, 그러면 이제 2개를 뽑아. 그죠? 2개를 뽑아. 근데 2개를 뽑아가지고 걔를 또 누가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 자, 이게 좀 어려워. 일단은 그러면 순서 없이 4개 중에서 이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를 한번 해봐. 그럼 4개를 뽑으면 4시2잖아. 그럼 4시이면 이게 4, 3, P를 먼저 계산하지. 이걸 P라고 생각하면 4 곱하기 3이잖아. 그 다음에 2팩토리를 나눠요. 그럼 이게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오지. 이게 지금 오늘 처리할 애를 뽑아가지고 뽑는 경우의 수지. 근데 여기서 그대로 끝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지? 이제 A가 B보다 먼저 처리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A, B, CD가 뽑혔다고 쳐봐요. A, B, CD가 뽑혔는데 얘는 무조건 얘가 먼저 처리가 돼야 돼. 그런데 여기서 지금 C가 먼저 되고 이거 순서 바꿀 수 있지, 자기들끼리. 그렇지 않나? 즉 이 6가지는 뭐냐면 C, D, E, F 중에 누구를 뽑을 거냐, 누구를 뽑을 거냐. 순서 필요 없어. 일단 2개는 뽑아야 돼. 2개만 뽑는 거는 이거고, 얘는 뭐냐면 이제 뽑혔어. 이미 뽑힌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걔네들끼리 일의 순서를 정하는 거지. 그 자리를 바꾸는데 A가 B보다 무조건 먼저 해야 되니까 얘는 지금 고정된 상태, 하나로 포장이 돼버린 거야. 그럼 이 3개가 자리 바꾸는 거야, 자기들끼리. C를 먼저 할지 D를 먼저 할지 아니면 A, B 이 세트를 먼저 할지. 이해돼요? 그럼 이거는 3팩토리얼이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된다? 6 곱하기 3팩토리얼이 답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6이고 이것도 6이니까 36가지가 정답이 된다. 답을 산수 없어? 그럼 뭐가 잘못됐나요? 또 잘못된 게 있나 본데. 저게 A랑 B가 꼭 붙어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네. 자, 머리 좋네. 봐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한 덩어리로 봤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거야 지금. 그래서 답이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경우도 A가 B보다 먼저인 거지.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된 거지. 이것도 먼저인 거야. 자, 그럼 이걸 가짓수를 어떻게 체크할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A가 B보다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경우를 각각 다 체크해야 되나? 3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개 가지고 각각 계산해가지고. 약간 노가다가 가미된 거네. 머리 좋네. 아이크가 지금 아이크가 한
140은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지금 이해했어? 무슨 말 하는지? 나만 이해 못했네. 아니, 나 이해는 했어, 사실은. A, B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A, C, D, B. 이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또 있나요? 그러니까 A가 첫 번째 A하고 B 이렇게 되고, C, D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또 있어? 그러니까 A가 첫 번째 오는 경우랑 두 번째 오는 경우랑 세 번째 오는 경우를 해서 각각 그럼 가져서 더 많아지네. 자, 그러면 시원하게 한번 이 문제는 다시. 자, 6번 별표 쳐봐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자, 6번 문제 다시 한번 해보면 재밌는 문제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하고 있고, F가 있는데 A, B에서 A가 먼저 와야 돼. 이렇게 무조건. 그런데 4개를 뽑아. 4개를 뽑는데 A, B, C, D를 뽑을지 A, B 몇 개를 할지 그거는 일단 뭐야? 이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니까 4C2 했어. 요건 됐어요. 4C2를 했더니 이게 4 곱하기 3이고 2팩해서 약분되니까 2, 3은 6가지. 요건 됐어. 이제 뽑았어. 뽑은 게 A, B, 예를 들어서 C, D라고 해요. 그럼 얘들 자리를 바꾸는데 경우의 수가 몇 가지란 거야 이게?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또 만들 A가 첫 번째인 거랑 두 번째 A가 첫 번째 있는 경우에 B, C, D를 자리 바꾸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죠? 그럼 이거는 자기들 이게 3팩이네. 그 다음에 A가 이제 두 번째 있는 거야. 이렇게 있고 여기 A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 경우는 3팩이에요. 왜 아닌가?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B가 B가 꼭 뒤에 있어야 되니까 어? B가 꼭 A 뒤에 있어야 그러네. 여기는 B가 못 오네. 그럼 B는 여기 아니면 여기네. 그럼 이 앞에는 그럼 B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두 개를 먼저 구하고 여기에 B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네 C는 그냥 앞에 바꿔주면 되는 곱하기 2 여기에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 팩토리얼 곱하기 2 하면 돼.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가 C 아니면 D니까 그것도 2네. 그래서 이거 곱하니까 4. 그 다음에 A가 세 번째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네.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여기 와 무조건. 그럼 얘는 무조건 B가 여기 와야 되네. 그럼 여기에서 CD가 자리 바꾸는 거니까 얘는 2가지밖에 없겠네. 그럼 이 경우를 이게 6가지, 그 다음에 4가지, 12가지 이거가 각각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렇게 되지. 또는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니까 이게 12가지가 되네. 그렇죠? 그럼 이 12가지랑 아까 구한 6가지를 서로 곱하면 72가지가 답이에요. 그럼 답에 72가지가 있어요? 있네. 3번이 정답이었네. 상당히 머리 써야 되는 문제지. 잘 이거 해놔요. 요게 특히 어려운 거야 지금. 요거 봐봐. 이 머리 좋은 사람 나타난다니까 이렇게. 이게 12가지. 얘는 또 더해요. 12가지. 12가지 더해야지. 그러면 A가 맨 처음에 오거나 또는 A가 막 동시에 A가 맨 처음에 왔다 두 번째 왔다 세 번째 왔다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 A가 맨 처음에 오면 그 경우의 수는 끝난 거지. 또는이란 말은 무슨 합의 법칙인가. 이게 또는이란 말 때문에 더하는 거야. 그리고는 곱하고 또는은 더하는 거야. 그 또는이 올 때를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곱하고. 곱하고 별도의. 별도로 오는 경우는 더하고. 일본말로 또는은 뭐라고 그래요? 어? 왔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 일본은 여기서 누가 최고 잘해? 나는 일본말 할 줄 아는 거, 일본어 할 줄 아는 거, 와다시와 한국인 데스 이런 거나 좀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그지? 자, 됐죠? 잘 정리해 놓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잠깐 멈춰줘요.